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6회는 드디어 여러분들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여러분들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2차 방정식을 잘하는데 2차 함수를 못한다. 이것도 조금 그렇고 2차 함수는 잘하는데 2차 방정식은 못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 앞에 단원에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2차 함수를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6회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들이 제법 나올 거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께 연락을 해서 자기꼴로 만들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 해설, 문제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1,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관계가 나와 있는데 1차 함수는 여러분들 기울기하고 y좌표는 이루어져 있고 2차 함수는 말 그대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리고 뭐 대칭축의 위치 그 다음에 y좌편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ABC 각 항들에 대한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여러분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x축과의 교점이 있을 때 뭐 2차 함수를 어떻게 유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x절편이 나와 있으면은 대칭축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꼭지점의 x좌표를 알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만약에 세 점이 나온다. 세 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나오면은 우리가 2차 함수의 기본 형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는데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을 때 새로운 2차식이 만들어지고 그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의 부호가 2차 함수와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뭐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거에 대한 활용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활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문제를 조금 풀어드릴 건데 어떻게 문제를 푸시는지 잘 보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돼. 특히 모의고사 기출문제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문제집 푸는 것도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여러분들 작년 6월달 교육청 모의고사 22번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다룰 때 21번, 29번, 30번은 좀 고난이도 문제, 일명 이제 킬러 문제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는가 잘 보시고 여러분들 이 문제 정도 풀 수 있으면은 2차 함수는 이제 거의 다 푸셨다고 볼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뭐 어렵기도 하지만 문제 자체도 괜찮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답안지 풀이하고 재풀이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두 2차 함수 fx가 있고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지금 fx하고 gx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하고 베타를 갖는다고 했고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다 이 말은 물론 베타랑 알파랑 차이가 이만큼 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베타가 알파보다 더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거기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추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fx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죠. 1이기 때문에 아래로 불러오는 2차 함수가 되고 gx 같은 경우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위로 불러오는 2차 함수가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a가 1일 때 b가 2분의 5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 fx하고 gx하고 만나서 이제 연립을 해서 이제 식을 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fx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 gx식을 여기 대입을 해서 이것도 갖다가 놓으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지. 그 2차 방정식이 2x제곱 마이너스 6ax 마이너스 b가 되고 이거의 두 근이 당연히 알파랑 베타가 된다. 그럼 두 근의 합곱을 당연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데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a니까 3a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마이너스 b가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라고 했잖아.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4 알파 베타가 되니까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대입해 주시면 4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a 제곱이니까 9a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는 요게 마이너스 4배를 한 거니까 플러스 2b가 됐어요. 답안지 풀이에서는 a가 1일 때라고 먼저 가정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보기를 다 고루고루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반화를 먼저 시켰어. 그래서 4는 9a 제곱 플러스 2b가 된다. 근데 여기서 a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했죠. 그럼 a에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요게 1을 대입해도 똑같겠지. 대입을 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 그래서 기억 보기는 여러분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갈 텐데, 니은 보기를 여러분들 조금 잘 보셔야 돼. 니은 보기가 뭐냐면은 F 베타 빼기 G 알파는 작거나 같다 G 2A 빼기 FA 이렇게 됐어요. F 베타 빼기 G 알파인데 우리가 F 알파랑 G 알파랑 같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잖아. F하고 fx랑 gx가 알파하고 베타에서 만났으니까 f에 알파 넣은 거랑 g 알파 넣은 건 당연히 같고 f에 베타 넣은 거랑 g 베타 넣은 거는 당연히 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g 알파 대신에 제가 f 알파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베타 빼기 f 알파가 g 2a 빼기 fa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냐면은 여기 g 2a는 여러분들 여기다가 2a 넣은 거 아닙니까? g 2a는 4a 제곱 플러스 b니까 무슨 값? 최대값이라고. 그래서 gx의 최대값이 g2a, fa는 여기다 a를 넣었는데 여기를 a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이 나오죠. 그럼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 되더라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f 베타 빼기 f 알파가 g2a 빼기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 교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가 나머지 gx하고 f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보다 더 작거나 아니면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프를 유출을 해볼게요. 이 핑크색 그래프가 y는 fx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 그래프가 y는 gx 위로 볼록인 그래프예요. 여기가 만나는 점 알파, 여기가 만나는 점 베타가 되잖아. 그러면은 요 값은 알파, f 알파라고 둘 수가 있죠. 물론 g 알파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요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요 점은 베타, f 베타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베타, g 베타도 똑같은 소리.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 요 파란색 두 점의 차이가 크니 아니면 요 노란색 두 점의 차이가 크니 요거를 물어보고 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파란 두 점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야. 요 두 개 차이. 그 다음에 요 노란 두 점은 교점에서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그대로 잘 보시면은 당연히 우리가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차이가 가장 긴 거 아니야? 가장 길이로 따졌을 때 가장 길고 요 노란색 두 점의 차이는 요 파란색 두 점의 차이보다 당연히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라고 지금. 그러면 이제 얘가 더 크다는 거 알았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돼 있거든 지금. 크거나 같다. 그럼 같을 때는 어떤 경우가 살펴봐야 되죠. 같을 때는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요게 이 파란 점과 요게 이 파란 점이 마침 요 fx의 최소값 요 점을 gx가 지나가고 gx의 최대값을 fx가 지나가는 경우가 같은 경우가 되겠네. 그러면은 a랑 알파랑 같고 베타랑 2a랑 같으니까 요 두 교점에서의 차이가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랑 일치하는 거지. 그러면 같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토대로 이제 디귿 보기로 가도록 할게요. 디귿 보기는 G 베타는 F 알파 플러스 5A 제곱 플러스 B면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게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G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G 베타나 F 베타랑 같은 거잖아. 교점의 좌표니까. 그러면 얘는 F 베타라고 두고 F 알파를 왼쪽 넘겼어. 그러면 F 베타 빼기 F 알파가 5A 제곱 플러스 B가 되느냐? 요걸 이제 물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방금 했잖아요. 요쪽 경우에서 봤을 때 요 경우 아니야, 지금? 아, 왜 요 경우냐고요? 5A 제곱 플러스 B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A 제곱 4A 제곱 플러스 B 보이시지? gx의 최대값 4A 제곱 플러스 B에서 fx의 최소값 마이너스 A 제곱 빼면은 5A 제곱 플러스 B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5A 제곱 플러스 B라는 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gx의 최대값에서 fx의 최소값을 뺀 값이야. 근데 그 값이 f 베타 빼기 f 알파랑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요 경우로 말하는 거죠.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한 차이가 그 교점에서의 함수값과 차이가 같다 이런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 디귿 보기는 지금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요럴 때 과연 B가 마이너스 16이 됐는가 요거를 알아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그래프에서 보십시오. 그래프에서 fx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좋고 gx를 기준으로 잡아도 좋아요. 무슨 말이냐? 요 점을 한번 볼까요?
요 점이 2a, f 뭐 2a, 물론 얘가 g의 2a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g의 2a가 4a 제곱 플러스 b잖아. 이 점을 fx가 지나가야 되지. 그래야지 저놈의 최대값을 fx가 지나가야지 저 경우가 성립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대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입을 했냐면 f에다가 2a 넣으면은 4a 제곱 플러스 b가 된다. g의 2a가 4a 제곱 플러스 b였으니까. 그래서 f도 2a를 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는데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면 f2a는 4a 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어떻게 0이 되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여기다가 2a를 넣어봐. 여기에 2a 넣으면은 f2a 여기 적을까요? f2a는 여기에 2a를 넣어주시면 a 제곱 빼기 a 제곱이 되니까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에다가 2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0이 되었다.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b는 0이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 9a 제곱 플러스 2b는 4다. 요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일반화를 시키고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4a 제곱 플러스 b는 0이다. 9a 제곱 플러스 2b는 4다. 이거 두 개 연립해라 있는 이야기입니다. 연립하게 되면은 a 제곱은 4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16이 나와요. 물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a가 아니고 b 값이잖아.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6이 나오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죠?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형태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작년 모의고사 문제를 올해 학교 내신에서 변형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꼭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고 이러한 사항을 가정을 해서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 풀이가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 풀이가 만약에 이해를 안 됐다고 하시면은 이 풀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차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풀이였고요. 그 다음 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f의 5의 값을 물어봤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건 하나 다 따져서 이 조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가조건 보시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f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 절대값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너무나 자명하잖아. 똑같잖아, 그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fx 플러스 2랑 같다. 이러한 형태의 식은 여러분들 x는 2의 대칭이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x는 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어. 왼쪽으로 x만큼 갔어. 그러면 요때 이 x 값은 2 빼기 x가 될 거고 요때 요 x 값은 2 더하기 x가 될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 f의 x 플러스 2가 같다는 이 이야기는 함수 값이 서로 뭐하더라? 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요 x에 대한 간격이 벌어지든지 좁아지든지 간에 그거에 대한 함수는 이런 식으로 다 같은 함수가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이러한 x는 2의 대칭인 함수가 만들어질 거야. 물론 이러한 것도 가능하겠지. 뭔지는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x는 2의 대칭이다. 이러한 말은 어떤 함수가 있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나 보시면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서 fx 최대값은 5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를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대칭축이 2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문제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1과 3 사이, 그러니까 제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거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최소값을 갖고 여기서 최대값을 갖겠죠. 근데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4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때 이 fx를 우리가 어떻게 둘 수 있어요? 최고차는 모르잖아, a에 2, 마이너스 4가 꼭지점 좌표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둘 수가 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값 5가 나와야 되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 5를 넣으면 a가 나오겠죠. a가 나온 거를 싹 정리를 하면 fx는 x제곱 빼기 4x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되셨죠? 그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위로 볼록일 때야. 위로 볼록일 때는 요때가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f는 2는 얼마? 5가 돼야 된다. 그럼 요때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5로 둘 수 있다. 물론 요때 a 값은 양수, 요때 a 값은 음수겠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니까. 구해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부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계산을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요 식에다가 f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나온다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하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다하 조건을 보는 거야. 다하 조건 보시면은 y는 mx 플러스 6은 y는 fx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래서 답지풀이 보면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안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랑 실제로 직선과 이차함수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판별식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아래로 볼록일 때 x제곱 빼기 4x랑 직선 y는 mx 플러스 6이랑 연립을 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일 때도 y는 mx 플러스 6하고 연립을 해서 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두 개 연립을 했어요. 연립을 하면 새로운 2차 방식 만들어지지? 그래서 판별식이 요놈이 직선과 2차 함수가 몇 점에서 만나는가를 우리가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써볼게요. 판별식 쓰면 D1이라고 할게. 4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4가 됩니다. 자, 항상이란 말이 있으니까 m값과 관계없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얘는 m이 뭐가 되든지 제곱을 하면 얘는 항상 이거보다 크거나 같지. m이 마이너스 4가 되면 0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얼마를 했어? 24를 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왜? 큽니다.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이야기니까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때 fx를 얘가 정답이 되겠네. 얘가 맞는 말이다. 그러면 얘는 볼까요? 얘는 또 연립을 했어요. 연립을 해서 새로운 2차식 만들었어. 그 판별식 D2라고 할게. D2라고 하면은 m 플러스 m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20인데 요 값은 여러분들 m이 만약에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1이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9입니까? 9 빼기 20 하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m이 만약에 뭐 얼마가 되면 0이 될 수도 있고, m 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모든 경우가 다 되더라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 얘가 항상 두 점에서 만난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확답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니다, 얘는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fx는 x제곱 빼기 4x가 맞는 거고, f의 5의 값을 물어봤거든. 그럼 f의 5는 25 빼기 20이 되어서 답이 얼마가 되죠? 5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하시면 돼요. 요 풀이 같은 경우는 제 풀이 좀 꼭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정리를 해서 판별식을 써서 얘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7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지금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이동했더니 y는 gx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했어. 그래서 gx는 x축으로 p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x-p의 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fx는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gx의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봤더니 p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p가 양수를 했기 때문에 요놈의 꼭지점 x 좌표는 양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p를 여기 잡았어. 잡아가지고 얘 당연히 아래 볼록이니까 이러한 핑크색, 이러한 이차 함수가 만들어질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떠한 직선이 하나 있는데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함수 fx하고 gx하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란 직선이 있는데 얘가 fx랑 이러한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만난 점을 제가 알파, 감마라고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 핑크색 gx하고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점의 좌표를 제가 베타하고 델타로 잡았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 요거의 합이 9가 되도록 하는 p의 값을 어떻게 구해봐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립을 해보세요. 지금 이 함수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또 gx, x-p의 제곱이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서로 한 두 점에서 만나는 됐으므로 각각의 연립을 해서
각각의 합들을 구한 것들의 합이 9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x제곱 fx랑 2분의 1x 플러스 1을 연립을 해주시게 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이 알파하고 감마, 여기 있는 알파하고 감마가 되겠죠. fx는 지금 흰색 함수랑 직선이랑 만나는 x좌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두근의 곱은 필요 없어. 합만 알면 돼. 알파 플러스 감마는 2분의 1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gx x-p의 제곱이랑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랑 연립을 해볼게. 자, 교점의 좌표 구하기 위해서 또 2차 방식 정리를 해주시면은 요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놈의 두근은 베타랑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베타 플러스 델타는 말 그대로 두근의 합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4개를 우리가 다 각각은 모르더라도 합이 9라고 했거든. 합이 9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 2개를 통째로 더해주겠습니다. 통째로 더해주면은 2p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이 값이 얼마라고? 9라고. 그럼 우리는 각각의 값은 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더하기 9라고 했으므로 이때 2p 플러스 1이 9가 된다 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때 p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4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2차 함수를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요. 다른 문제보다 여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중요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어렵겠지. 2차 함수를 토대로 우리가 그 다음 단원 미적분까지도 쭉 연결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여러분들 소홀히 하셔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못한다고 하면은 뭐 수학을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 그래서 이 파트는 문제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수능 문제가 좀 벅찰 수도 있는데 수능 문제 말고도 더 풀긴 해야 되지만 일단 최소한 이 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들어갈 건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앞에 배웠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개념이 또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인수분해, 뭐 고차 방정식에 들어가면은 앞에 조립제법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도 복습을 조금 해주신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6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7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